전세가 흔들릴수록 QLD TQQQ를 더 진지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큰 양극화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만 벌리는 게 아니라 자산을 가진 사람과 매달 현금이 빠져나가는 사람의 차이까지 브루털하게 벌려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세를 월세보다 덜 아픈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점점 그 착각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전세를 잘 구하는 사람이 유리한 세상이 아니라 자산을 빨리 쌓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으로 더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의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돈을 큰 금액으로 맡겨두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입니다. 집주인은 큰 돈을 무이자로 쓰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으니 서로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안전하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원래부터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야 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는 그냥 거주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담보가 불완전한 거액의 금융거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금융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왜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유독 전세 사기가 많이 터졌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선순위 권리와 대출 구조를 일반인이 파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비교적 투명합니다. 거래도 많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가격 추적도 쉽습니다. 그런데 빌라와 오피스텔은 다릅니다. 최근 거래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층과 구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실제로 팔리면 얼마에 팔릴지도 애매합니다. 거기에 대출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앞에 먼저 돈 받을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이 얼마까지 안전한지 이런 계산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못하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쉽지 않은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세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당장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전세 대출도 열어주고 보증보험도 권장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막아주겠지. 보험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그 믿음은 너무 쉽게 깨졌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 가까이 올라붙은 상태에서 비아파트 가격이 꺾이고 거래가 말라붙고 공급도 줄어들면서 문제가 한 번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몇몇 나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위험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문제가 단순히 사기 피해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전세를 유지하려는 비용도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아야 하고 세입자는 보호해야 하고 월세 급등에 대한 민심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험이 커지면 돈은 더 안전한 곳으로 몰립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안전하고 더 예측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고 월세는 오릅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진 자산이 없는 사람은 매달 더 비싼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고 그만큼 종잣돈을 모을 힘은 더 약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극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양극화를 집값 상승만으로 생각하십니다. 서울 아파트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 그 정도로만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양극화는 현금 흐름의 양극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와 생활비가 계속 올라서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을 보유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집값과 월세가 오를수록 숨이 막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의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이 곧 내 편이 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세 이야기에서 단순히 부동산 제도만 보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주거비 부담이 큰 환경에서는 내 노동소득만으로는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전세 보증금은 커지고 월세는 오르고 생활비도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산이 나 대신 성장하고 나 대신 물가를 이기고 나 대신 미래를 끌어와야 합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QLD TQQQ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QLD TQQQ가 마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샀다가 무조건 부자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세 구조를 이해하려면 경매와 권리 분석이 필요하듯이 QLD TQQQ를 하려면 변동성과 복리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쉬운 길이 아니라 빠르게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 길에 가깝습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와 월세가 내 현금 흐름을 계속 갉아먹는 시대에 가만히 저축만 하면서 버티는 전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돈이 묶여 있거나 매달 빠져나가거나 둘 중 하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자산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무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 하필 QLD TQQQ냐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자산은 생산성과 기술, 그리고 이를 소유한 기업들입니다. 부동산은 지역에 묶이고 규제에 묶이고 세금에 묶입니다. 반면 QLD TQQQ는 미국의 핵심 기술 기업 성장에 훨씬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물론 변동성은 큽니다. 하지만 큰 파도 속에서 큰 성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 자동화, 데이터 센터 로봇, 디지털 인프라가 더 강해질수록 상위 기업들은 더 많은 현금 흐름과 시장 지배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가장 공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는 수단 중 하나가 QLD TQQQ입니다. 이게 왜 전세 이야기와 연결되느냐? 너무 단순합니다. 전세는 내 큰돈이 묶이는 구조입니다. 월세는 내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둘 다 내 자산 형성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 문제를 주거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자산 배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전세금을 어떻게 지킬까만 고민하면 늦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줄일까만 고민해도 부족합니다. 그보다 더 먼저 나는 어떻게 내 순자산을 키울 것인가를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거비 압박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세 제도가 흔들려도 덜 휘청입니다. 그래야 월세가 올라가도 내 자산이 그 이상으로 커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비아파트 전세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은 공급도 줄고 거래도 약하고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신혼부부,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영역에서 월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작선이 더 뒤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출발부터 종잣돈을 모으기 어려워지고 자산 형성이 더 늦어지고 결국 자산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속도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현금 흐름을 지키고 동시에 자산 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한쪽만 하면 안 됩니다. 버티기만 해도 안 되고 공격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 구조를 다이어트하고 낭비를 줄이고 매달 일정 금액을 강제로 투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코어에 QLD TQQQ 같은 성장 자산을 놓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TQQQ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칙이 필요합니다. 빚내서 무리하게 몰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의 생존 자금을 모두 던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 전략 없이 전세금 묶이고 월세 오르고 물가 오르고 저축금리는 낮고 노동소득은 제자리인 상태로 몇 년을 보내는 것이 과연 덜 위험한 길일까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실제로는 천천히 가난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대로 공부하고 변동성을 감수하되 위대한 기업들의 성장에 올라타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집도 불안한데 주식까지 하면 너무 불안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현실은 이미 불안합니다. 집도 안전하지 않고 전세도 안전하지 않고 월세도 싸지 않습니다. 불안을 피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통제 가능한 시스템 안으로 넣는 겁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오면 추가 매수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급등이 오면 일부 익절 기준도 있어야 하고 현금 비중과 생활 방어선도 있어야 합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준비된 공격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큰 양극화는 좋은 집을 샀느냐 못 샀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주거비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기업의 이익 성장에 올라탑니다. 어떤 사람은 제도 변화가 무서워서 움츠러들고 어떤 사람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자산을 꾸준히 축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 제도가 흔들릴 때 공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공포 속에서도 미국의 핵심 성장 자산을 모읍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 문제 때문에 더더욱 투자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를 피하는 요령만 익혀서는 부족합니다. 월세를 아끼는 절약만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삶의 구조를 노동소득 중심에서 자산소득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내 자산 계좌를 키우는 일입니다. 적은 돈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소비와 주거비로만 빠져나가던 돈의 일부를 성장하는 자산으로 옮겨놓는 결단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시간이 쌓이면 그게 당신의 선택권이 됩니다.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할 자유, 전세금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자유, 월세 인상 통보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자유, 결국 그것이 자산이 주는 힘입니다. 지금 전세 시장을 보면서 그냥 제도 욕만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약한 대응입니다. 제도가 흔들릴수록 개인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면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 집주인이 알아서 돌려줄 거라는 기대, 시장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는 기대, 그런 기대에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결국 당신을 구하는 건 당신 명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자라는 속도가 당신 인생의 속도를 바꿉니다. 전세가 불안해질수록, 월세가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위축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겁먹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전세의 본질을 이해하고 월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키울지 냉정하게 설계하십시오. QLD TQQQ는 그 설계 안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원칙과 시간과 꾸준함으로 다루는 무기여야 합니다. 집 문제 때문에 더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남의 집 보증금 구조에 내 인생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만 바라보며 체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 거주를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내 자산을 키우는 사람이 결국 거주도 지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먼저 본 사람이 다음 사이클에서 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